부산의 한 대학가에서 20대 여자 대학생이 무참히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거리 곳곳에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20대 여대생을 뒤쫓더니 잠시 뒤 가방만 들고 사라집니다. 여대생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3시간 뒤 주차된 차량 밑에서 발견됩니다. 지난 18일 새벽 남구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지자체는 범죄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이른바 생활방범 CCTV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며 의심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방범용 CCTV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강도와 성폭력 등 여성 취약 범죄율을 색깔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범죄율이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대학가 주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를 겹쳐보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작 사건이 발생한 지역 CCTV는 30여 대, 전체의 고작 6%에 불과합니다. 감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통화하면서 가요. 무서우셔서? 네, 아니면 통화는 척을 하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난 대학가 원룸 거리입니다. 이 골목길만 하더라도 거리만 500m가 넘는데요. 하지만 범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생활안전 CCTV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구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작가들도 이제 제 개근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좀 신경 써서 좀 건드리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데다 설치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대학가 원룸촌은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홀딩 회장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부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짐 로저스 회장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The labor and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girls, combined with South Koreans' management ability, manufacturing ability, and capital, your access to capital, this is going to be a very, very exciting place. 통일 이후 20년 동안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국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China is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country in the 21st century, but for the next 10 or 20 years or so, Korea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country in the world. 관광 대국으로서의 한국도 통일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And so Korea is going to be a hot tourism site for several years. You have not been on the world tourism map forever in your history. You think about that, you know about the railroads. 철도가 연결되고 항구가 열린 미래의 부산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거라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You still need ports. The railroad is going to open again up the coast. That will help Busan as well. 우리 나이로 올해 78살인 짐 로저스 회장은 1969년 조지 소로스와 헤지 펀드인 퀀텀 펀드를 설립해 10년 동안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며 월가의 영웅, 현명한 투자자로 이름을 날렸고 강연과 명예박사학위 수여 등을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박극재 전 서구청장이 부산 공동어시장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첫 일정으로 어시장 공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시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신임 사장에 박극재 전 서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박 사장은 삼선 구청장을 지낸 정치인. 그가 업 경영자로 변신하게 된 배경은 낙후한 공동어시장의 개혁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구도 변하고 있는데 공동의 시장은 정말 하나도 안 변한다.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박 사장은 최대 현안인 공용화 추진에 대해 섣부른 감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시의 공용화 추진이 무산된 전례를 들어 보상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50, 60년을 해오면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업이라는 이 보상을 해줄 수가 없게 돼 있거든, 구조가.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 사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용화 추진이 뒤로 밀릴 수 없다며 박 사장의 발언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수협 주도의 현대화는 어렵고 부산시가 공영화 계획을 미리 발표했고 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사장의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동호 시장 공영화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생활사회 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지자체별 200억 원 규모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 일면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규모의 생활사회 간접자본 SOC 3개년 종합계획 중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별 사업 발굴 능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균형위는 최근 생활 SOC 복합화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지자체와 관련 협의 등 지원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면에는 구포국수의 명맥을 살리기 위한 업체 안간힘을 다뤘습니다. 구포국수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10여 곳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오고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현재는 한 곳의 공장만 운영되고 있지만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 인증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가 까다롭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포국수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북구청이 민간업체에만 맡긴 채 예산이나 홍보 등은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 황령산 스키돔이 휴양시설로 바뀐다는 제목 머릿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실시 계획 인가 신청에 들어온 황령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사업이 3차례 변경된 결과 키즈랜드와 감성 놀이터 등이 들어서는데 돔은 재활용하지만 스키 대신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황령산에 대한 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만큼 실시 계획 인가 후부터 준공 전까지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면에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3월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사고 원인과 관련한 마셸 제도 공화국의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침몰한 선박이 심해 3,800m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추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구조 손상을 침몰 원인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 손상이 재료 피로와 부식, 구조 결함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했을 거라는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차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은 정오 이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60mm 정도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오늘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부터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비가 내리는 밤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경남은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며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흐린 하늘 속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양산 22도, 울산 21도, 창원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넘나들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까지 끼어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6개 나라의 차관급 인사 7명이 오늘 부산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오후 2시 반 부산시청을 찾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부산시와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분야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공보건 의료벨트 구축과 옛 침례병원을 통해 부산의료원 금정군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 반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민선 7개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벨트 구축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경매 진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옛 침례병원을 부산의료원 금정군원으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강서구청 1층 구민홀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 황종성 총괄기획자가 주재 발표를 할 오늘 설명회에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히고 주민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은빛 사랑채 작은 도서관이 오후 2시 금정구 부곡동 현장에서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 도서관은 이용객들이 주로 어르신들임을 감안해 큰 글씨로 된 책들과 건강도서 등을 많이 구비하고 있고 건강의료기기 등도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지난주 오거돈 부산시장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했다가 노동시민단체의 저항에 밀려서 백기투항했었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소신 없는 부산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한 것은 금요일 퇴근 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주말 분위기에 들뜬 틈을 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행정대집행.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집행을 했다는 부산시의 변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오거돈 시장은 월요일 아침 노동시민단체의 출근 저지를 피해 몰래 출근하는 촌극을 벌였고 농성 하루 만에 백기투항했습니다. 이번 행정집행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왜 무리하게 강행했을까? 이번 노동자상 철거는 시장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결정이었고 오 시장은 그저 묵묵히 정부의 지시를 수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결정할 일을 두고 정부 눈치를 보는 부산시가 어떻게 분권과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을지 시정 능력에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부산 싱가포르 직항노선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격인 실크에어가 일주일에 4번 162인승 항공기를 투입해 운항에 들어갑니다. 부산 싱가포르 노선은 부산의 최장거리 직항노선. 인구가 2억 6천만이나 되는 인도네시아에도 아직 부산 직항 노선이 없는 게 김해공항의 현실입니다. 2019년도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이 우리 부산에서 지난 5년 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개최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안 10개국에 대한 직항 노선조차도 지금 다 완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인천공항에서는 싱가포르 가는 직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싱가포르 항공에서 매일 7편 이상 뜨고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 증편되는 경우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싱가포르 직항 56회. 비행기 기종도 김해공항의 실크에어보다 2배나 큰 300석 규모의 대형 항공기가 운항 중이어서 부산 직항 노선 개통에도 왠지 씁쓸한 마음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나면서 병원 4층 입실자 3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옥상 모터 가압실에서 모터가 거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30cm, 깊이 50c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이면 도로라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북구청은 비어있는 공간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긴급 복구했으며 도로 주변을 파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끈으로 묶여 다친 채 돌아다닌다는 동물보호단체에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관리원과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개를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려 개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주인 조카와 다툼을 벌인 혐의로 45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에 가담한 일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1일 저녁 8시 1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냉동창고에 묶여있던 개를 주인 허락 없이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려 둔기 등으로 개를 수차례 때리고 개주인의 조카 29살 강모 씨와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e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면에 400석 규모의 상설 경기장을 조성합니다. 또 국제 e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어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 공인심판과 선수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장기적으로 센텀 1지구 게임 융복합타운의 경기장을 추가 조성해 가상현실 등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상 설치 장소가 오는 28일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부산시의회와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지난 18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거쳐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 구성 원칙과 의제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까지 여성단체와 노동자, 청년, 역사가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100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하고 노동자상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발장군 옆 쌈지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를 제안받은 뒤 오는 28일 원탁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와 항만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식 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취업비리 등의 혐의로 김상식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위원장 부인의 보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350명인 점을 확인하고 대가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항운노조가 연간 400억 원의 수익을 내는 부산항 일용직 공급 구조를 구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금품 수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5,296가구로 올 들어 계속 5,000가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건축 허가 면적도 43만 5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3월 76만 제곱미터에 비해 42.8% 줄었습니다. 건축물 착공 면적 역시 전년 대비 37%나 줄어들었고 부산에서 올 들어 처음 분양에 나선 민간 아파트 2곳도 미달 사태를 빚는 등 부산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 경영부실에 따른 자본 잠식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 자본 잠식 상태가 해소돼 상장 폐지 사유가 없어지면서 상장 적격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돼 7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차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은 정오 이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이 30에서 60mm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